바이낸스는 젤라또를 상장하라. TVL 기준 12위의 뎁 아라키스를 만들어내고도 정작 본인의 시총은 50억 3200등인 프로젝트가 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넥스트 10배 갈 수 있는 히든잼이라고 생각하는 젤라또 네트워크에 대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사용처도 많고 많은 칭찬을 듣는 프로젝트인데도 시총이 너무 낮고 등수도 낮아서 한번 주목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젤라또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얘네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토큰 가격은 낮은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젤라또는 2020년 7월에 출시된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자동화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탈중앙 봇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더 쉬운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퀄 완전 자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일단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기는 하는데, 특히 트랜잭션 실행단에서, 그러니까 너 이때 이런 일을 해줘 라고 명령 내리는 시점의 자동화는 은근히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내가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때 이왕이면 가스비가 낮은 시점에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좋겠죠. 그럼 그 시점에 트랜잭션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계속 가스비를 체크하다가 낮아졌을 때 내가 이 트랜잭션을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트랜잭션을 실행해야 했죠. 하지만 젤라또를 이용하면, 야 젤라또야, 체인링크 오라클 살펴보다가 가스비가 50기위 미만일 때만 트랜잭션을 시행해줘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잠에 들면 알아서 그 트랜잭션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개인 딴에서 자동화한다고 치면 그냥 간단하게 코드 짜가지고 트랜잭션 실행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매력적이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수많은 뎁과 개발자들이 이 젤라또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건 개념 이해에 가까웠고, 다른 사용 예시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네가 얼마나 많은 뎁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대표 덱스인 팬케이크 스왑은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AMM 형식의 덱스였지만 젤라또를 통해서 지정가 거래 방식의 덱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팬케이크 스왑이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개발했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투입되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젤라또한테 야 BNB 한 개로 6개 이상의 케이크를 얻을 수 있을 때만 거래를 실행해줘 라는 명령을 내려서 트랜잭션을 실행하다 보니 이 지정가 거래 형식의 봇을 구현하는 걸 아주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에이브 그랜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만든 젤라또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바로 청산 방지 프로토콜인데요. 젤라또 봇이 감시하고 있다가 이더리움이 급락해서 누군가의 대출이 청산될 위기에 처하면 알아서 대출을 조금 상환해서 청산 가능성을 막는 이런 코너 파이낸스라는 프로토콜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산 방지 프로토콜인데요. 얼핏 듣기에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젤라또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달 반 만에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하니 젤라또가 얼마나 개발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프로토콜인지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디파이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스타뎁은 젤라또를 활용한 인스타뎁 액션스라는 프로젝트를 출시했습니다. 내 이더리움 담보대출이 청산될 위기에 있다면 자동으로 더 위험성이 낮은 플랫폼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일종의 대출 갈아타기 상품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례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 팬텀 디파이의 제왕이었던 톰 파이낸스도 T본드, 톰, T쉐어 가격을 리베이스 하는데 주기적으로 젤라또 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매직 인터넷 머니, 밈으로 유명한 아브라카다브라도 가격 오라클을 업데이트할 때 젤라또 봇을 사용합니다. 게임에서도 사용해요. P2E 게임인 제드런에서는 젤라또를 활용해서 말 사육을 자동화하는 프로토콜도 아주 손쉽게 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저들 담보대출이 청산될 때까지 그냥 저냥 이자 농사 지으면서 기다렸다가 누군가 청산이 발생하면 싸게 사오는 B 프로토콜도 이 젤라또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시장 가격 불균형을 줄이고 시장 가격에 가깝게 매매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올림푸스 다오, 그래프, 베이크드 빈즈, 알파카 파이낸스, 신세틱스 메이커다오, 아베고치, 알케믹스, 후루콤보를 비롯해서 제리온, 시스케이프, 퀵스왑, 키퍼다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이 젤라또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 봇들의 이상행동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봇들을 쳐내거나
가격을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이자나 급여를 특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젤라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젤라또 썬데이라는 컨텐츠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젤라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시켜주는데 보다 보면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젤라또를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서도 제가 굳이 문단의 맨 뒤로 빼고 싶은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유니스왑 V3에서의 젤라또 활용이었습니다. 젤라또 팀에서 따로 몇 명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G유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서 유니스왑 V3 개념까지는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정말 짧게 설명하면 이 전까지의 유니스왑은 내가 가진 유동성을 모든 단일 커브에 펴발라 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타격이 힘들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하지만 유니스왑 버전 3는 이런 명령이 가능해요. 내가 LP를 넣을 건데 1000불에서 1200불 사이 구간대에 내 모든 유동성을 집중시켜줘 하는 식으로 내 자본을 배치할 수 있고, 그럼 그 가격대 사이에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V3가 짜여져 있는데요. 이런 V3의 장점을 이용하면 내가 설정한 구간대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정말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설정한 구간을 벗어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수익을 얻기 힘든 단점이 있는 게 이 V3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LP를 관리하려면 지금 내가 설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귀찮고 또 수수료도 많이 드는 작업이었겠죠. 하지만 젤라또가 출동한다면 어떨까요? 젤라또에서 제공했던 G유니 서비스에 LP를 넣게 되면 젤라또 봇이 알아서 최적 가격이 바뀔 때마다 그쪽의 포지션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수수료 수익으로 나오는 코인들도 자동으로 복리 재투자를 하게 해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해주는 방식으로 유니스왑 V3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유니스왑 V3와 젤라또의 시너지는 엄청 낮고 실제로 젤라또에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을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홀더들은 드디어 G유니가 젤라또의 킬러 컨텐츠가 되어주나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젤라또 포럼에 G유니를 분사하고 아라키스로 이름을 바꿔서 따로 가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이에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버넌스 제안서에서 G유니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됐고 젤라또랑 방향성이 살짝 다르고 토크노믹스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프로포절에 댔는데요. 젤라또 홀더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우리 젤라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비스를 분사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신에 아라키스 파이낸스는 자기네 토큰인 스파이스의 15%를 젤라또 홀더들에게 할당하겠다며 홀더들 달래기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여차저차 이 프로포절이 통과되긴 했지만 많은 홀더들이 탐탁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젤라또 회사를 폭파시키고 그 자금을 젤라또 토큰 홀더들에게 맞춰서 분배하자는 프로포절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많은 홀더들이 상심하기도 했죠. 아무튼 여차저차 이 프로포절은 통과되었고 3개월간 젤라또 토큰을 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3년에 출시될 스파이스 토큰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이 물량이 얼마 전인 9월 8일에 모두 락업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라키스는 전체 탭 TVA 순위 중 12위를 유지하며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탭이 되었습니다. 여튼 저튼 이렇게 대단한 탭 하나를 뚝딱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가 바로 이 젤라또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탭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TVA 기준 12위 탭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젤라또의 시총은 당연히 높겠죠. 젤라또는 무려 시총 50억, 순위 3200 등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분명히 잠재력도 있고 쓰는 탭도 많은 프로젝트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떡락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번에는 가격 사이드에 중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젤라또 토큰 얼로케이션은 나름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젤라또는 21년 9월에 토큰 세일을 했었고 퍼블릭가 0.3불, 시드가는 엄청 쌌어요. 0.02불에서 0.3불까지 2년 베스팅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시드 투자자들 프라이빗 세일가가 너무 싸긴 하지만 현재 젤라또 코인은 퍼블릭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 매력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이미 많은 양이 풀렸고 내년까지도 50%에서 많은 양이 풀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유의를 해서 봐야겠죠. 참고로 약간 변호해보자면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토코노믹스에 관련한 이런저런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제 코자랄 동료 한 분이 아싸리 코인은 하락장 때 싹 다 베스팅 풀어버리는 게 낫다, 멀리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굳이 변호해보자면 이게 그런 케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변호에 가깝고 젤라또 가격은 최근에 락업이 많이 풀리기도 해서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젤라또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거버넌스 코인으로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 코인이라는 게 사실 일반 홀더들에게 효능감을 주기도 힘들고 가격 방어도 잘 안되는 특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젤라또 프로토콜이 좋아도 젤라또 코인은 사용처가 없는 코인에 가깝습니다. 다만 젤라또 토큰 백서를 살펴보면 언제 구현될지는 미정이나 마치 이더리움 2.0과 리도처럼 향후 스테이킹 모델을 출시해서 스테이킹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젤라또를 조금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제 순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유동성이 씨가 말라가지고 시드 투자자건 홀더건 젤라또를 팔래야 팔 수가 없는 마당에 스테이킹 모델도 출시하고 향후에 아라키스의 스파이스 토큰이 출시되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젤라또에 한 번 더 관심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젤라또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솔직히 일도 열심히 합니다. 11년 11월에 젤라또 팀은 개발자들이 정말 쉽게 젤라또2를 이용해서 본인들 컨트랙트에 젤라또를 접목시킬 수 있는 툴인 젤라또 옵스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 옵스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여주는 튜토리얼도 있어요. 개발자들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또 옵스에 들어가 보면 어떤 툴들이 얼마만큼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EVM 기반의 메인넷들을 지원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2년 5월에는 개발자들이 간단한 API를 통해서 유저나 프로토콜이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을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젤라또 릴레이도 출시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막 게임 한 판 한다고 서명하고 매판마다 어플브 누르고 수수료 제공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거 없이 젤라또 릴레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대납해주거나 일단 오프체인에서 모든 걸 잘 끝내고 서명된 메시지만 보내면 네트워커에서 알달딱깔센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이 젤라또 릴레이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토큰 가격과 무관하게 일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젤라또 트윗이나 유튜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3200등 프로젝트 중에 진짜 이만큼 열심히 하는 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UI도 깔끔하고 소식도 계속 나오고 이거는 좀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안 다룰 건데 듀운 애널리틱스 같은 거 봐도 젤라또 성장세가 진짜 눈부시거든요. 확실히 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명맥은 다 했지만 한때 핫했던 바이낸스 MVP 시즌3에 상당히 탑10 프로젝트에 들어서 그랜트도 수령하는 등 분명히 기술력도 입증받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MVP 하면 바이낸스 상장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뜸한 것 같긴 해요. 바이낸스는 젤라또를 상장하라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장점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명확한 토큰 유틸리티가 없는 데다가 과거 아라키스 사건이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기에 아직까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목에 적어두었듯 10배 히든잼을 찾는다면 시총이 낮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분명히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 말 듣고 섣불리 사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유동성도 다 죽어가지고 100만원 사는 것도 한 세월 걸리는 코인이니까 절대로 성급하게 구매 결정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젤라또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